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속으로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뼈저리게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겉보기엔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매일매일 남모를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성격이 좀 산만하네 같은 흔한 오해를 넘어설 겁니다. 신경생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여성 ADHD의 숨겨진 얼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야, 그것도 완전히 에너지가 방전돼서 쓰러지기 직전인 번아웃 상태가 되어서야 ADHD 진단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밖에서 보면 이분들 정말 자기관리 철저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요, 마치 인터넷 브라우저에 창이 수백 개쯤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건지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뇌, 그리고 호르몬, 또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의 목차를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ADHD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생존 전략으로 쓰이는 마스킹. 세 번째는 뇌 속의 도파민 시스템. 네 번째로 호르몬과 도파민의 관계.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가 부르는 대가. 마지막으로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성 ADHD의 숨겨진 양상, 그 진단적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ADHD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장난치는 남자아이들 모습이요. 이건 굉장히 외부 지향적인 특징들이죠. 근데 반대로 여자아이들의 ADHD는 철저하게 내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의 탭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으로만 안절부절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냥 쟤는 참 조용하고 착한 애네 라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노들이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사각지대에 방치되곤 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방치된 채로 어른이 됐을 때입니다. 학교라는 나름의 꽉 짜인 시간표나 구조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진짜 문제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자꾸 마감일을 놓치고 시간 관리는 도저히 안 되고 만성적인 건망증에 시달립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주셨을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냉혹한 인사 고과가 날아오잖아요. 내 책상이나 방은 도저히 정리가 안 되고 감정 기복은 또 롤러코스터를 타듯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선택하게 되는 생존 전략, 바로 마스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뼈아픈 심리학적 개념인 마스킹, 즉 가면 쓰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어떻게든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ADHD 특성들을 꾹꾹 눌러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을 억지로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 이 마스킹이 자폐 스펙트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성 ADHD 환자들에게서도 정말 너무나 가혹하고 치열한 대처 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백조 비유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면 너무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면 아래를 보면 어떨까요? 그냥 가라앉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두 발을 미친 듯이 버둥거리고 있단 말이죠. 딱 이겁니다. 단불 눈에 띄지 않고 정상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 마스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남들 같으면 금방 끝낼 단순한 일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실수한 게 들킬까봐 강박적으로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합니다. 또 뭘 잊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거의 병적으로 메모를 달고 살고요. 불쑥 올라오는 감정이나 충동은 억지로 짓누르면서 남들 눈치는 또 얼마나 보는지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살핍니다. 이렇게 하면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배터리는 이미 방전돼서 바닥을 긁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대체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죠. 자,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동기와 보상을 관장하는
뇌의 핵심 영역들을 좀 살펴볼게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복측 피계 구역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전두엽 피질까지 다양한 영역에 상호작용하는데요. ADHD를 가진 분들의 뇌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돌아가는 효율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충동 조절도 어렵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행 능력의 토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흔히들 ADHD는 단순히 도파민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 문제는 전전두엽에 있는 D1, D4 같은 도파민 수용체의 유전적 변이에 있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신호는 빵빵하게 쏘고 있는데 내 핸드폰 안테나가 고장나서 자꾸 연결이 끊기고 버퍼링이 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뇌의 하드웨어와 신호 처리 시스템의 문제라는 뜻이죠. 네 번째 파트는 여성들에게 특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바로 호르몬과 도파민의 상호작용이죠. 여성분들이라면 매달 겪으시는 생리주기, 이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월경 기간에 가장 낮았던 호르몬 수치가 배란기에 정점을 팍 찍고 그 이후 황체계로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수치는 뚝 떨어지는 반면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급격히 치솟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호르몬의 기복이 우리의 뇌 화학 상태를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뇌에서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수용체를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인지 기능도 높이고 집중력도 확 끌어올려주죠. 그런데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은 브레이크예요. 이 녀석은 도파민의 효율을 똑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을 주기로 내 뇌의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면서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는 도파민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아까 황체기 때 에스트로겐이 곤디박질을 친다고 했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 진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던 그 무거운 마스킹이 이 시기가 되면 감당을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환자 본인조차도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내 기분이나 업무 능력이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해 보이기 위해 썼던 가면, 그 마스킹이 부르는 혹독한 대가인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본래 신경생물학적 특성을 매일같이 억누르고 산다는 건요, 진짜 피말리는 일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극단적인 피로감,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우울증이 세트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많은 여성 ADHD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이때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로 오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진짜 원인인 ADHD는 꽁꽁 숨겨진 채 방치되고 결국 실행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타버리는 번아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자료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향적 ADHD는 보통 착하고 조용한 아이로 오해받기 쉽지만 이들의 내면은 그저 남들만큼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신경학적 피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와, 진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평생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해 오신 여성분들의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를 이보다 더 뼈 때리게 짚어낸 말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겪어온 그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시간들은요, 여러분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유전자 그리고 성호르몬의 변화가 만들어낸 명백한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몸의 호르몬 주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을 올가매던 끝없는 자책과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무거운 가면을 든 채로 하루하루 지쳐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무겁고 피곤한 가면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놀랍고도 복잡한 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